법률행위 요건. 자,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권리 변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 즉 법률 효과, 어떤 결과를 일으키려고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사대로 효과가 제대로 생기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갖춰야 될 게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고 그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도 갖춰야 돼요. 이게 살짝 다른 개념인데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서 말 그대로 성립해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은 뭐냐? 성립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을 안 했다면 효력은 따질 필요도 없고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 당사자가 원한 대로 진정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을 말해요. 그래서 효력 요건은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 모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3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입니다. 3가지인데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주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면 사람의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목적을 표출하는 행동,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이 3가지가 존재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대부분이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으로 넣어서 한번 볼까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두 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적어도 2명. 한 명이서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인데 권리를 어떤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레이저 빛만 쏘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이게 계약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단독행위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성립하는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2개의 의사표시가 존재로 족하지 않고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까지 돼야 돼요.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립 요건이고요. 효력 요건은 이게 성립 요건을 갖췄다 치고 두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존재하고 둘이 합의를 봤어. 계약이 성립한 거지. 성립은 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렇게 성립한 계약이 진짜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목적이 의사표시가 뭔가를 갖춰야 돼. 당사자에서 목적에서 의사표시에서 더 요구되는 요건이 효력 요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거. 그게 뭐냐?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할 당시에 3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저게 있어야지 효력이 생겨요. 그다음에 계약의 목적, 그들이 원하는 목적, 권리 변동이라는 목적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와서는 이 하나의 의사표시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과 말, 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결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하자라 하면 사기나 협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노란색에 있는 거, 자세한 요건들을 싹 다 갖추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불성립, 부존재. 계약으로 탄생조차 못한 거예요. 효력은 따질 계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잖아요. 그러면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정상적으로 안 생겨요. 효력이 안 생기는 현상에는 2가지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 무효. 아니면 효력이 생겼다가 빠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과 참 이상하네요. 정정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효 취소는 다른 말인데 자 볼까요? 법률행위를 하면 이제 계약으로 넣어서 생각하시고 편하게. 자,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자기들이 계약을 했으면 효력이 생기길 원하겠지. 쟤들은. 그러려면 2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첫 번째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성립을 해요. 근데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뗐고 여기는 끝나버린 거고 더 논의할 가치가 없고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 되지. 갖추면 효력이 생기죠. 유효가 되죠. 자기들이 한 계약이 효력이 생겨 원한 대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을 해도 효과는 생기지 않아. 무효죠. 무효.
근데 처음부터 무효가 성립 당시부터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였다가 취소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취소라고 해요. 무효나 취소는 살짝 다른 거죠. 그러니까 141조를 보시면 취소 효과. 자,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대. 그러면 취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유효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동적인 개념이에요.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바꿔버리는 행동을 취소라고 해요. 무효는 상태죠. 그냥 무효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과 이게 참 이상하네요. 이게 뭐가 또 건드려진 것 같으네요. 이게 좀 여기에 적응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그다음에 법률행위가 어떤 계약이 성립 안 했다, 어떤 계약이 무효다, 어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말, 다른 말? 딱 다른 말이에요. 제가 구별 한번 해드릴게요. 감각적으로.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보기 1번, 2번, 3번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들. 자, 을이 갑에게 그 집 나한테 1억 원에 파실래? 라고 의사표시를 했어. 청약을 한 거지. 꺼지셈 이렇게 된 거죠. 안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매매계약은 이 매매계약을 볼 때 무효인가요? 성립하지 않은 건가요? 성립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야. 그 무효 유효를 따질 계제가 아닌 거지 이거는.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은 합의가 돼야지 성립하거든요. 불성립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1억 원에 파시죠. 그랬더니 1억 5천에 내 팔지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의사표시를 하긴 했네. 자, 이들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성립하지 않은 걸까요? 이것도 불성립이야. 자,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거야.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이 계약 무효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는 것은 계약으로 탄생했을 때 얘기인 거야. 성립했을 때. 마치 이런 거지. 아이가 출생을 하면 남자아이, 사내아이 아니면 계집아이겠지. 근데 출생도 안 했는데 임신도 안 됐는데 무슨 사내고 계집아이가 있겠어요? 아예 출생 부존재의 상태인데 따질 수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건 어떨까요? 1억에 파실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합의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럼 계약이 뭐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립은 다른 말로 계약으로 치면 체결이에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체결. 근데 이게 무효예요. 왜? 애가 맛이 갔거든 지금. 맛이 정상 아니죠? 지금 참이슬 5병. 너 갔어. 술 먹은 개예요. 사람 아니야 지금. 자, 이 사람이 계약을 해도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이건 어떨까요? 을이 야, 그 집 나한테 팔래? 18이야 저애 지금 1억에. 좋아요 아주머니 팔게요. 합의됐어 안 돼서 합의가 된 거니까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18이죠. 이게 누구냐면 반창고 붙이고 껌 씹고 있네. 우리 쓰레기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애가 껄렁했어. 요런 계약은 성립을 해도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은 있는데 얘가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아저씨 나 어려요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왜냐하면 얘는 행위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안 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를 잠깐 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바꿔서 법률행위가 효력이 정상적으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이 3가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고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근데 요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하나씩 볼 건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에 의사표시 할 거고. 근데 당사자가 1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하지만 저걸 모르면 이제 공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마치 구구단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쳐도. 근데 구구단을 모르고 미적분을 풉니까?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물어보진 않는데 세 가지 능력이. 그래서 가볍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무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결론,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이면 다 권리 능력이 있어.
나이, 성별, 연령, 재산의 많고 적음 다 지위 고하를 떠나서 사람은 다 고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민법에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요. 자연인은 이렇게 우리처럼 눈, 코, 입 달려서 숨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예를 들면 예를 들이죠. 국민은행, 프루덴셜, 대한통운,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얘도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얘들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법을 볼까요? 제3조. 사람은, 여기 사람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 운운하고 있으니까. 법인이 생존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대. 숨을 쉬고 있을 때만,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어서 출생해서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만 무슨 권자, 무슨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멈추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권리들이 일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까 상속이었어요. 이게 권리 능력.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법인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권리 능력은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계약 법률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가 누구이거나 누구이어야 한다는 소리죠.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된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도 아닌 사람하고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뭐 존재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무효지. 왜? 그들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지. 개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뭐 그런 별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하지 않습니까? 보험 계약 하지 않나요? 이렇게 프루덴셜이랑 운송 계약 하죠. 그다음 학원에 등록하는 거 이거 뭐 인강 신청하고 계약 하잖아요. 애들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의무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 능력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자연인의 한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법인은 제외하고, 법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연인만 가지고 얘기할 때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뭐냐? 의사 결정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라고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능이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 의사결정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죠. 오늘 빨리 돌아가기 첫날부터 글렀네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저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빨리 내려가죠. 1층까지. 근데 절대로 안 그러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참혹하다는 걸 예측하는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시지. 시간이 걸려도 걸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거죠. 무자를 중간에 넣어서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다양한 형태의 의사 무능력자가 있는데 보통 교과서마다 몰려다니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얘들 되게 어린 유아. 수품에 영화 봤어. 그래서 빨간 모자기 있으면 나르는 줄 알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 다리 분질리고 하는 애들. 아니면 꼭 꽂았어. 여자. 끝났어요. 이제 꼭 꽂았어요. 갔어. 그분이 들어오신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술 먹고 아까 그 사람이네.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애들은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무효입니다. 자, 계약이 뭡니까? 법률행위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의사 표시. 내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해서 내 의사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사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건데,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니까. 얘들한테 계약을 했다고 얘들한테 무슨 의무를 부담시키고 권리를 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의사 무능력자. 이 사람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남자긴 한데 샤넬을 들었고 호호호호 이렇게.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렸어. 5천만 원 빌렸어. 자기 집에 저당권 담보를 설정해 줬지. 아까 설정 배우셨죠? 돈 빌리는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거든요. 근데 참 빌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은행 직원이 뭐 친절은 한데, 자기야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자기야 돈 좀 빌려줘봐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집도 있고 담보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줬어요. 나중에 다 문제가 터진 거죠. 이거 판례인데요. 대법원 판례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 능력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결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만드는 게 거의 80%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원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 제기받은 사람 피고라 그러고, 얘가 얘한테 소송 걸었나 봐. 원고, 피고 이렇게.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금전, 소비대차, 약정,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까지 했으면 일단 계약은 성립은 했을까 안 했을까? 두 가지 계약이 성립은 된 거죠. 특히 이제 효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할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았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가족 도움으로 받아 살아왔고, 이 계약 체결 이후 재판이 열리니까 신체 감정을 해봤겠지. IQ가 73이 나왔어요. 낮죠. 사회 연령 지수는 6세 수준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인 거야. 아까 그 보자기 쓰고 나르려고 하는 걔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야. 판사가 이름 한번 써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사님 이제 이름을 너무 오래 안 써봐가지고 잘 못 쓰겠다 그러고, 뭐 간단한 셈도 못해요. 판사가 물어봤어. 2 더하기 2는? 그러니까 얘가 귀염이 뭐게요?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갔어. 그래서 원고의 지능 수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을 추정된다는 이런 게 나왔다면, 얘를 이제 판단할 때 대법원이 만약에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근저당권 실행,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시지만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법률 용어를 전문적으로 모르시지만 5천만 원을 빌리고 집에 담보를 잡히면 못 갚으면 집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그거 모른다는 거지.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뭐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제정신 아니다, 얘. 따라서 의사 능력을 흠결한 상태, 의사 무효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은 아무튼 성립은 한 거다, 안 한 거다? 하긴 한 거예요. 성립은 계약은 됐는데 돼봤자 뭐라는 거죠?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계약은 둘 다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돈을 빌려줘도 고객님 돈 갚으세요 라고 하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안 갚아도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채권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고 다 발생하지 않는, 다 무효입니다. 난리 난 거죠, 은행은요. 은행 직원, 대출 직원은 뭔가 문책을 좀 받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잘 보고 계약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하고 계약하면 여러분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지만 저런 애들하고 계약하면 다 못 받을 때도 많아요. 되게 돌려받은 것도 아주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분은 지금 그분이 들어오신 상태예요. 의사 능력 없어요. 하지만 한 번씩 그분이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분이 나가면 자기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그럴 때는 의사 능력이 또 있어. 이 사람도 지금 만취 상태에 있지만 며칠 좀 자고 나면 의사 능력이 회복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저 지금요. 있죠. 멀쩡해 보이죠? 모르지만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5병 마시면 갑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제가 계약을 한다? 무슨 술집 계산서인 줄 알고? 그럼 그 계약 무효인 거지.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한마디로 제정신이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의사 능력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세 번째 개념이 행위능력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거래 안전을 뭐 도모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중적 측면이 있지만은 딱 보고 뭔가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기가 좀 부족한데라고 싶은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위능력 제도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게 무슨 행위냐? 법률행위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계약이죠. 계약 능력이에요. 개념은 뭐냐? 행위 능력이란 혼자서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완벽하고 유효하게 혼자서 계약,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예 무능력자라 불렀어.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너무 거칠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로 표현을 좀 완곡하게 바꿨어요. 종류는 딱 세 종이야.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아까 의사 능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개념이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 나이와 법원 선고예요. 가정법원 선고. 일단 미성년자 사람은 19세가 되면, 만으로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게 돼 있어. 민법상 성년은.
형사하고도 다르죠. 형사 미성년자하고 민법은 다른데 우리 민법상으로 민사관계에서는 19세로 성년이 달하는 거니까 19세가 되지 못한 자를 미성년자라 그래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자, 이 사람은 성년이 되었지만 19세가 훨씬 넘었지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지고요. 법원에서 가정법원이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야. 일정한 자가 청구해서.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치매가 좋은 거죠. 재산이 좀 있는데 가만 놔두면 재산 다 날릴 것 같아. 그래서 뭐 본인이 스스로 정신 돌아왔을 때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사촌이네 친족 어떨 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관계인들의 청구해서 이 사람의 재산 관리 능력을 조금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그 판단을 내리고 심판을 딱 하면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은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뭐냐면은 저기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상태의 차이인데요. 이 사람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요. 이 세 가지 종류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한력자인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혼자서 법률 일을 못 해요.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만약에 계약을 했죠. 법률을 했죠. 이 계약은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하고 싶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하라고.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친권을 행사를 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식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돼 있어요.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19세에 달하지 못한 애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매매할 때는 아빠 엄마 동의받고 해야 돼요.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항해 규정에 위반한 행위? 위반했다는 건 동의를 안 받고 했다는 거죠. 혼자서. 그런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무효는 아닌 거야.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처리를 해주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도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다시 취소를 한번 볼까요? 일단 취소는 여러분들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효력도 생겼다 안 생겼다? 일단은 생겼다. 그런데 뭐 하면요?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요? 해야 한다라고 돼 있나요? 할 수 있다.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유효라는 영역에서 무효로 넘어올 수 있는 다리인 거야, 다리. 이 다리를 넘어와서 취소를 할지 안 할 수도 있어. 취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쓰레기 아들 미성년자 애가 18세 집을 하나 갖고 있어. 얘도 권리 능력은 있어. 살아 있으니까.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매매를 할 때 쓰레기 아버지잖아. 법정 대리인. 이 동의를 얻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성립은 했어. 효력도 생겼어, 지금요. 생겼는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 누가 취소하는지 볼까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력자가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스스로 가서 아저씨 죄송해요. 사실 저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 동의 없이 했다가 어제 죽을 뻔했네요. 맞아가지고 취소하래요. 안 그러면 나도 취소시켜버린대요. 라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갑이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고 또 그의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도 대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취소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취소가 둘 다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버지 입장이라고 생각하셔 보세요. 여러분들 자제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해도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돼. 취소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보고 해야 돼. 만약에 이 건물이 시가가 3억짜리인데 1억에 매매를 해놨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서 이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취소를 해야지. 취소. 근데 보세요.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계약은 140조에 규정한 이자들이 지속권자들이 모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추인도 할 수 있대. 이 추인은 뭐냐? 추후에 인정한다 이 소리죠.
지금 뭔 소릴까? 취소하겠다 아니면 취소하지 않겠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 포기하는 거야.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한번 취소권 포기하고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죠. 만약에 3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아놨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지. 상대방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겠죠. 퍼부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 어린애가 와가지고 하면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거라 부모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지. 그 어른이 돼가지고 맞장구 치고 있습니까? 이 계약 취소합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애는 팬더로 만들어 버려야 돼. 이렇게요. 문탱이 밤탱이 나중에 팬더가 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세상에나 1억짜리 건물인데 뭐 제주도 좋네. 3억에 팔아놨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하실 거야? 동의가 없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안 하죠. 왜 취소해 저거? 저렇게 유리한 계약을 3배로 팔아놨는데.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추인하는 거죠. 이 추인의 뜻이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전화 걸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계약하셨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제가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애가 거늙어서 그렇지 18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내 동의도 없이 계약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분당 그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교육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3억 준비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없어 아버지가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취소하는 거야? 추인하는 거야? 추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우리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다라고 외우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죠. 뭐를 하거나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준 거야. 유리하면 추인해버리고 불리하면 취소하죠. 그럼 누구만 좋나? 상대방이 좋은 거야? 미성년자가 좋은 거야? 미성년자가 좋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은 우리 민법의 왕이에요. 왕관 썼죠. 완전 극단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피피들, 제한력자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제한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그 단어를 모르면 답답해서 공부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이제 당사자가 사라졌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 범위예요. 목적.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법률행위를 했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 계약이 효력이 정상적으로 생기기 위해서 성립은 했다 치고 계약은 당연히 됐는데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들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그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이 이렇게 4가지라는 거야.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요 제목 자체를 조금 순화시켜야 되게요. 이해하기 좋게. 법률행위의 목적 이러면 와닿질 않아. 뭔 말하는 건지 좀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좀 구체화시켜 볼까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바꿔서 읽어버리면 되겠네. 계약으로 읽으시면 돼. 똑같진 않지만 거의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고. 목적은 목적하고 동의어가 뭐라고 여기 적혀 있네. 내용.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읽지 말고 다르게 읽어봐요.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러면 한결 편해지거든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물론 계약은 다 불료식 계약이어서 계약서 작성은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의 편의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계약서에 뭔가 내용이 적혔어 안 적혔어? 자기들이 뭐 합의된 내용이 있죠. 갑은 나는 너한테 이거 해줄게. 넌 나한테 이거 해줘.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있죠. 내용. 이 계약의 내용을 추상화시켜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 하려고 법률행위 한 거잖아. 저 내용 실현시키려고. 근데 이게 계약이 효력이 생겨서 효력이 생긴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한 대로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첫째 뭐 될 수 있어야 된다? 확정이 돼야 돼. 두 번째 그 내용을 실현하고 이행하는 것이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그 내용은 법을 어기면 안 돼. 적법해야 돼요. 적법.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확가적사라고. 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 이 갖춰야 될 효력 요건은 뭐라고요? 확가적사. 확가적사가 뭐라고? 확이 뭐죠? 확정, 가능, 적은, 적법, 사는.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번 시간 요 두 개 하고 마지막 시간 요 두 개 하고 할게요. 첫 번째 목적의 확정이에요. 이건 가벼운 건데,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는 계약이 전부 다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성립도 안 됐어. 1억에 사실래 그랬는데 안 팔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전제로 다 깔고 진행하는 거예요. 성립한 법률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 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얘들이 뭘 원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 법률행위 맞습니까, 여러분들? 법률 행위죠.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은 계약의 내용이 확정돼야 돼. 지금 보니까 갑이 기르던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은 거야. 한 마리만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 놀러 갔더니 새끼를 낳았네. 너무 예뻐가지고 한 마리만 팔아라 그랬더니 팔겠대.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한 거예요.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어느 한 마리인지를 확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 돈을 얼마 줄 것인지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의 내용은 이거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에요. 그럼 어떤 재산권, 어떤 한 마리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인지 또 돈을 얼마 줄 것인지를 확정해야지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했어. 지금 갓 새끼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가면 애들 죽어요. 어미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계약만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했어. 갑은 한 달 후 가장 거시기한 강아지를 을에게 넘겨주고 대금은 갑이 섭섭지 않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효력이 안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거죠. 그 계약의 내용이 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확정되지 않아. 한 달 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 놈을 딱 가지고 갖고 갈게? 하니까 잠깐만. 왜 그걸 가져? 그 놈을 가져가? 라고 하니까 야 여기 잘 거시기 한데? 거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제일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하대. 거시기가 뭔데? 거시기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죠. 벌써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주니까 걔가 짖네. 섭섭하다고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섭섭치 않게 대금을 준다? 도대체 얼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기한 강아지, 섭섭치 않은 대금 이것들은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어떨까요? 반면에 갑은 똑같이 오늘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오기로 했어요. 가장 무거운 강아지 저울을 가져올 거야. 5마리를 저울에 올려보고 제일 무거운 강아지를 가져가고 대금은 키로당 10만 원으로 쳐주겠대. 수산물 시장 간 거 같은데 해 뜨는 것 같은데 2kg면 20만 원, 2.4kg면 24만 원 이런 식인 거지. 이건 여러분들 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잖아. 이건 효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렇게 하면 생기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게 있습니다. 여기 18페이지죠. 알트 탭으로 가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 18페이지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여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목적의 확정 여기거든요.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률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확정 시기 논쟁이야. 시기. 확정 시기. 자, 법률행위가 여러분들 성립을 했다. 계약이 체결된 날짜하고 그다음 그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기가 이렇게 시차가 날 수 있죠. 금방 했던 계약도 계약은 10월 1일 날 친구 집 놀러 왔을 때 그날 계약했거든. 10월 1일 날 계약이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성립이 된 건데 한 마리 주고 돈 주는 건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잖아. 한 달 후에 계약을 뭐 한다는 거죠? 이행을 해요. 성립 시와 이행기가 시차가 난다고.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을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느냐?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전까지만 확정되면 이행이 될 거니까 그 얘기거든. 자, 법률행위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이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성립은 이제 계약 체결이에요. 체결하는 10월 1일이지. 계약하는 그날 친구 집 와서 계약하는 그날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날 확정시키면 제일 좋은데 요놈 가져갈게. 요놈 돈은 20만 원 줄게. 그렇게도 되지만 아까처럼 한 달 후에 찾아와서 저울 갖고 와서 제일 무거운 놈 가져가고 키로당 10만 원 줄게. 그런 식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제시돼서도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즉 이행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충분히 계약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자,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늦어도 이행기 전까지 확정할 수 있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히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거식이 섭섭치 않다? 그런 건 방법과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인 거고, 가장 무거운 강아지, 그 다음 키로당 10만 원은 방법과 기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 문제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9회, 이거 빨간 것이 나오는 것은 19회, 22회, 여기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기출 표시예요. 이거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볼게. 자, 5번 문제인데요. 아니, 5번이 아니라. 5번, 6번 안 풀었네. 지금 풀게요. 자, 보세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 효력이 생기지 않은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 생기는 건 뭐죠? 무효. 생겼다가 빠꾸 할 수 있는 게 뭐죠? 취소. 이건 X입니다. X. 자, 이거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감각을 총동원해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대. 아예 성립을 못한 거야. 그러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요? O 같아? X 같아? O지. 왜? 우리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뭐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무효를 따져서 그게 전환이고 추인을 따진 건데, 성립조차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무효 문제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아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지금 한 거. 계약 체결. 계약은 법률행위고 체결이 성립이야. 10월 1일 계약한 날, 그날 한 마리 매매한 날 당시에 매매 목적물 어느 한 마리 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날 안 정했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O다 X다? X네. 그렇잖아요. 그날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잖아. 가장 무거운 한 마리하고 대금은 키로당 10만 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성립도 되고 효력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지.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천천히 많이 할 거 1년 내내 볼 지문이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Alt 탭으로 하는 게 정신이 이쪽이 낫겠네요. 목적의 확정은 요거 하나. 자, 목적이 확정됐으니까 목적의 가능으로 가볼게요. 가능. 두 번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실현이란 말은 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 이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혹시 가능의 반대는 불능이겠죠? 불가능인데 이제 법률 용어는 한 글자라도 줄여서 표현하려고 해요. 목적 실현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아예 무효입니다. 가능한 계약만 효력이 생기고 불가능한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인지 불능인지, 가능하면 유효,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데, 가능인지 불능인지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법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물리화학이 아니죠.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 약간 인문 쪽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과학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반지를 빠뜨렸어요. 지금 방에 가라앉았어요. 한강에. 그래서 지금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저 갑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내가 찾아주겠대. 1,000만 원만 주면 반지 사주겠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가 차는다는 식으로 이 강에 가라앉은 반지 어떻게 찾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찾을 수 있대. 자기 해병대 출신의 귀신 잡는 해병대. 지난달에도 하나 찾아줬대. 그때는 바다에 빠진 것도 찾아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찾아줄 수 있다고 1,000만 원만 주면 찾아주겠대요. 하도 진지하게 그러길래 그럼 찾아달라고 해서 그럼 계약금으로 착수금으로 1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네. 반지를 찾아주면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면요, 여러분,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 들어보셨나? 도급 이러면 주로 뭐 생각나시나? 건축 도급 이런 거. 자, 도급은 664조에 나옵니다.
도급이 뭐냐면 도급은 일방이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어떤 일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이 의사표시한 거죠. 일을 완성해 줄게. 여기서는 반드시 찾아줄게 이거지. 상대방이 그게 완성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생기면 찾아오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1,0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딱 도급계약이에요. 도급계약을 우리 현실에서 찾아보면 이런 건 도급계약이에요. 자동차 수리센터에 맡기는 거. 맡기는 게 뭐죠? 고쳐주면 수리비 주겠다. 딱 도급이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도급이에요.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 맡기는 거 도급계약이에요. 세탁소 주인은요, 깨끗하게 빨아드릴게 라고 의사표시한 거고, 그러면 내가 한 벌당 5,000원 줄게, 뭐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지. 도급계약이에요.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세탁소 드라이 맡기러 가실 때는 도급계약 하러 갔다 올게라고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면서 도급계약을 청약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 속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말로 내뱉으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얘들이 도급계약을 한 건지 아시겠네? 얘가 일 맡겼으니까 도급인, 제가 일 맡은 수급이네.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계약의 내용은 확정이 되었어 안 돼서 내용 자체는요. 됐죠? 근데 효력이 생기려면 자, 얘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행이 가능해요. 충분히. 찾아보면 문제는 반지를 찾아주는 게 가능하면 계약이 유효할 건데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가능이냐 불능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자꾸 이제 과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 20년 차거든요. 21년 차거든요. 지금 중개사 민법 강의가. 진짜 20년 전에는 하나같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가능하다는 말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 수준이 그 20년 차에도 엄청 바뀐 건데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거 진짜 온 최첨단 장비와 뭔가 비용을 다 뭐 수조가 들어가든지 찾고야 말겠다고 하면은 찾을 수도 있겠지 저거를.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학의 판단은 사회 통념,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아. 계약을 해도 무효예요 무효.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갑은 자신의 별장이 이미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별장을 을에게 3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 거야. 매매 계약을 했어. 근데 저 매매 계약할 때부터 갑이 팔기로 한 그 별장은 이미 제주도 별장인데 전소된 상태였어. 없는 것을 가지고 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계약 내용 실현이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계약은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얘는 쟤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무효.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잠깐 볼게요. 무효 공식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는 시간을 둘로 나눠야 돼요. 아직 그 법률행위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면 아니면 이행을 했으면 둘로 나눠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라는 말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의무가 안 생겼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요 별장이 없네? 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을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지. 계약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뭐냐.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실 저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지만 부당이득이란 말은 엄청 나오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법적 정당한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가하고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부당이득은 갖고 있으면 안 돼. 돌려줘야 돼. 그 손해본 사람에게. 그래서 그 가한 자는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 계약이 유효라면 여러분들 계약이 유효라면 얘가 계약금 준 거 부당이득일까요? 부당이득이 아닐까요? 얘가 계약금 받은 거예요. 부당이득이 아니죠. 받을 정당한 원인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을 받을 원인도 없이 받은 거라고 보는 거지. 계약금 받은 거 중도금 받았다면 그게 부당이득이 되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공식이에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게 공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개념 좀 알아볼게요.
불능의 종류에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원시, 후발, 뭔가 단어 속에 시간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냐? 자, 법률이 성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점은 성립 당시부터 아예 불가능한 계약을 한 거야. 이게 원시적 불능. 원래 시작할 때부터 불능인 거죠. 후발적 불능은 후에 발생한 불능이에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근데 9월 25일 날 일주일 전에 이미 별장은 멸시 상태였던 거야. 그걸 모르고 서울에서 계약을 한 거지. 그럼 이건 계약이 성립하는 당시부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이러면 이 계약 무효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안 준 돈은 줄 필요 없고 준 돈은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돌려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10월 1일 계약할 때 멀쩡하게 건물 잘 있어. 그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행이. 가능한 거니까 가능하면은 계약 유효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돈 줄 의무도 생기고. 그런데 10월 5일 날 멸실된 거예요. 계약 성립 이후에 건물이 내려앉아서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행이.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이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야. 여전히 계약은 유효한 거야. 계약은 유효하고 다른 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유효고 불가능하면 무효다 할 때 이 불능은 오로지 어떤 불능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거 잠깐 한번 요거를 18페이지죠. 제가 한번 그림이법 책을 보여드리면 여기네. 여기 18페이지잖아요. 자, 여기 나오네. 목적에 반응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해서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다. 25일 날 불타서 없어진 건물 가지고 서울에서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은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무효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건물이 잘 있었다니까, 유효. 근데 여기 와서 불난 거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약은 무효로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르게 처리를 해요. 나중에 배우시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위험부담 문제를 처리하거나. 125페이지에서 126, 121페이지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앞뒤가 연관되어 있어서 앞에 거도 뒤에 걸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단어만 보여드린 거야,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책을 나중에 보실 때도 이런 거 안 배운 것은 그냥 안 보시면 돼.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한 것만 가지고 쭉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확인하고 잠깐 쉴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할게요. 여기 문제를 보자면 자, 8번인가요? 8번. 계약이 성립한 이후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무슨 불능이라 그래? 이런 불능을? 후발적 불능. 그래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네. O다 X다? O.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언제부터 불능해야 된다?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매의 목적이 된 건물, 목적 건물이라는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타겟가 된 건물이란 거야. 그게 전소가 된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거죠?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또 무효라고 또 그러고 있네. 20회 또 O다 X다? X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쉴 건데,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딱 다음 편인 4교시.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죠?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이행이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돼. 이제 2개 남았어요. 적법하고 사회적 사당. 잠깐만 쉬었다가 2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